중국의 U2EO는 달의 뒷면으로 2018년 12월 7일 발사된 탐사선의 로봇 달 탐사 차량입니다. 2019년 1월 3일 최초로 달 뒷면 연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폰 카르만 분화구에 착륙했는데 달의 남극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춥고 영구적인 그늘이 드리워진 분화구에는 물 얼음이 있습니다. 이 얼음 조각은 고르지 않고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극의 대부분 물 얼음은 분화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에서는 더 드문드문 퍼져 있습니다. 여하간 이 얼음은 장기 탐사를 위해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U2EO가 착륙한 지 며칠 후 운영 체제를 종료하고 첫 번째 달에서의 밤을 보내기 위해 동면에 들어갔고 2019년 1월 29일에 깨어났습니다.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탐사 로봇은 달에서 보낸 첫날 119m를 이동했습니다. 달의 하루는 약 14일 동안 지속되며 달의 밤도 지속시간이 같습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탐색하고 밤에는 꺼지는 것이 로버의 일상이 됩니다. 달에서 8일째 되던 날 U2EO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임무의 다른 모든 계획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로버가 발견한 이상한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이날도 달에서의 여느 날과 그리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7월 25일 작은 충격으로 생긴 분화구로 얼룩진 지역을 로버가 통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2E는 베이징 항공우주 관제센터 운전팀의 도움과 감독하에 작동했습니다. 7월 28일 팀은 낮잠을 위해 로버의 작동을 중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었는데 그것은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방사능과 타는 듯한 기온을 의미했습니다. U2E의 전원을 끄기 전에 과학자들이 탐사 로봇의 메인 카메라가 찍은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바로 그때 이것을 발견했는데 주변의 풍경과는 아주 다르게 보이는 무언가로 가득 찬 작은 분화구였죠. 젤과 같은 물질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로버에게 이 이상한 발견을 확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U2EO는 분화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상한 색깔의 물질을 조사합니다. 이 기계는 물질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연구자들이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상한 색깔을 띤 이 물질이 무엇인지는 1년 넘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발견과 수수께끼 같은 물질의 이미지가 없었다는 사실 모두 전 세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무작위적인 색을 가지고 있고 반짝이는 젤처럼 보인다는 것뿐이었죠. 먼지가 많고 건조한 달 표면에서는 다소 이상한 점이었죠. 하지만 마침내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로버의 장비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물질은 녹색을 띠고 반짝이는 강력암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샘플의 크기는 가로 51cm, 세로 15cm를 넘지 않았는데요. 마치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진 과일이 들어간 젤로 샐러드 같았습니다. 녹이면 유리처럼 보일 거예요. 강력암은 분필 같은 질감으로 연결된 날카로운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 뒷면에서 발견된 표본은 다양한 광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성분은 규산염의 일종으로 달과 지구의 지각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샘플은 또한 약간의 유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화산 폭발 동안에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달의 화산 활동은 30억 년 훨씬 이전에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화산이 이 특이한 발견의 근원은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한때 달에 충돌했던 거대한 소행성, 해성 또는 운석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압력과 온도는 엄청난 양의 암석을 순식간에 녹일 정도로 높았습니다. 어떤 조각들은 유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냉각됐어요. 나머지는 충돌로 발생한 분화구 중앙에 모였고 새로운 암석을 형성하면서 보다 천천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폰 카르만 분화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근 핀센 분화구와 알더 분화구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선이 발견한 구멍은 직경이 2m에 불과했습니다. 그 구멍을 만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껏해야 2.5cm 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큰 강력암을 만들기엔 너무 작습니다.
이 물질이 나사의 아폴로 탐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수집한 샘플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 샘플 중 하나는 서로 엉겨 있는 짙은 색의 부서진 광물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검은색, 반짝이는 유리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U225가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버가 사진을 찍고 측정했을 때 그 지역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또한 이 탐사의 결과가 이전에 탐사되지 않았던 달의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즉, 그 지역에서 이전에 발견된 샘플이 없기 때문에 U225가 발견한 녹색을 띠고 반짝이는 물질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달의 뒷면은 지구를 향하고 있는 면과 생각했던 것보다 공통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연위성인 달의 어두운 면이 왜 그렇게 특별하고 또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을까요?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입니다. 지구 유일의 자연위성인 달은 27일에 한 번씩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보게 되는 이유죠. 정확히 말하자면 달 표면의 59%가 관찰 가능합니다. 즉, 1년 중 달의 뒷면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면은 지구와 마주보고 있는 면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 면엔 밤의 달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점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달의 기저병원입니다. 고대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죠. 폭발은 약 30에서 40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달의 뒷면에는 평야 대신 수많은 분화구와 높은 산이 있습니다. 달의 양면에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충돌 이론에 기초합니다. 이에 따르면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다른 행성이나 다른 거대한 우주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후 충돌의 잔해들이 나중에 달로 형성되게 된 것과 충돌했고요. 그래서 달의 풍경이 그렇게 현저히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최근의 이론은 지구를 향하고 있는 달의 부분이 지구에 의해 복사되는 열 때문에 더 따뜻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산 폭발 기간 동안 달의 반대쪽은 기온이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광물이 더 빨리 고체화되었어요. 그 광물은 달의 내부를 운석으로부터 보호하는 막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있을 때마다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죠. 동시에 달의 앞면에 있는 훨씬 부드러운 지각은 운석이 충돌할 때마다 용암을 분출했습니다. 이 용암이 식고 나서 충돌로 생긴 분화구를 덮었습니다. 비록 달의 뒷면이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긴 해도 양쪽 모두 거의 같은 양의 햇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면은 지구에서 오는 빛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의 반대편을 탐험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많은 전파는 지구의 자연위성인 달에 의해 차단됩니다. 만약 천문학자들이 달의 어두운 면에 라디오와 광학 망원경을 설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방해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망원경은 또한 지구에서 오는 눈부신 햇빛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분화구 안에 망원경이 설치되면 태양 복사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먼 지역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과학자들은 달의 반대편에 많은 양의 헬륨-3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기장에 의해 이 가스를 운반하는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하지만 달은 그런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달이 헬륨-3을 채굴할 완벽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희귀한 원소는 나중에 핵융합로를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